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엉클조의 행복한 재무설계. 자,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우리가 부자 되는 여러분, 부자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엉클조와 함께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목적자금 만들기 4번째 시간으로 아마 이 문제가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일 거라고 생각되는데, 은퇴자금에 대해서 제가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한 서너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관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많은 시간을 배정했으니까 한번 나의 문제로 인식을 하고 좀 관심 있게 들으시면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같이 가시죠. 예, 은퇴자금 그러면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나중에 나타나는 문제죠. 경제활동을 시작하면서 먼저 결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경제활동을 거의 끝나면서 맞이하는 게 은퇴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제일 나중의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중요성으로 말하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은퇴자금만이 아닌 은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하고 생각을 해보고 구체적인 은퇴자금 만드는 방법까지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시간에는 은퇴라는 말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행복한 은퇴 만들기. 제가 이 강의를 처음 엉클조의 행복한 재무설계를 하면서 첫 시간에 말씀드린 문제가 바로 이 고령화 저금리 얘기인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리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는 저출산과 인구구조, 그 다음에 행복한 은퇴 준비하기, 이런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시간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령화 저금리. 제가 여기 먼저 화면으로 고령화, 과연 필요한 돈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문제, 또 저금리, 준비되는 돈이 그렇게 많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애써도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제가 한번 간단하게 지난번에 생각해 본 걸 리뷰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왜 이런 재무설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쭉 얘기를 나눴습니다. 재무설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고령화와 저금리라고 하는 두 가지 사실이 여러분들을 괴롭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먼저 고령화는요, 예전에는 60세에 은퇴해서 70세 정도까지 살던 우리 대부분의 평균 수명들이 이제는 60세에 은퇴를 해서 90세까지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저랑 같이 방송을 하시는 여러분들도 대부분 90세까지, 여성이라면 100세까지 사는 것도 어렵지 않게 고려해 보셔야 되는 것이 앞으로 우리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바로 고령화의 문제죠. 그러면 예전에는 한 달에 100만 원씩, 은퇴하고 나서요, 한 달에 100만 원씩 1년에 12달 곱하기 10년 하면 필요한 돈이 어느 정도였냐면 1억 2천만 원 정도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60세에 은퇴해서 90세까지 살게 되는 고령화가 진행된 지금은요, 100만 원씩 12달? 아니요. 실제로 요새는 100만 원 가지고는 사실 생활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200만 원씩 12달 곱하기 30년. 60세부터 90세까지 하면 30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얼마냐면 한 달에 200만 원씩 1년 30년 동안 하면 이 돈이 약 7억 2천만 원 정도로 돈이 늘어난다는 것을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계산을 해봤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필요한 돈이 많아졌다라는 얘기가 이 말이죠. 예전에는 은퇴자금이 1억 2천만 있었으면 됐는데 이제는 7억 2천 정도의 은퇴자금이 있어야 된다. 6배가 많아진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과연 우리의 은퇴가 우리 아버님이 만지하시고 우리 할아버님이 생각하셨던 은퇴랑 같은가요? 그렇지 않죠.
자, 이 고령화로 인해서 필요한 돈이 많아진 것은 둘째로 치고라도요, 이 저금리라고 하는 문제는 또다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복병입니다. 우리가 70년대부터 80년대, 90년대, 지금 2000년대 이렇게 최근 해방 이후에 경제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한 40년 동안의 통계를 보면요, 70년대의 10년간 평균 금리가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3.1%, 연 금리가 100만 원을 은행에 맡겨두면 23만 1,000원이 늘어난 것이 예전의 금리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80년대에 들어와서는 14%대로 낮아졌고요. 90년대 들어와서는 10%, 12%대로 낮아졌고요. 최근에는 여러분들 은행 가서 혹시 정기예금 해보셨나요? 이게 4% 금리도 얻기 힘들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면 23.1%에서 4%로 이렇게 쭉 금리가 떨어진 것을 우리가 저금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이 저금리 시대에는 내가 아무리 애를 써서 저축을 해도 돈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구체적인 사례가 3천만 원을 만들어서요, 이거를 75년도에 금리로 묶어놨습니다. 이때의 평균 금리가 한 12%로 하죠. 12%. 그러면 75년도에 3천만 원을 넣어놓으면 2005년도, 이게 30년이 지난 겁니다. 이때 이 돈이 얼마가 되냐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돼서 약 9억 정도의 돈이 됩니다. 9억. 구체적으로는 8억 9천이 됩니다. 8억 9천. 3천만 원을 30년 동안 12%의 금리로 묶어놓으면 8억 9천 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5년도에 몇 년 전입니다. 여러분들도 3천만 원을 만들어서요, 2005년도에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퇴를 맞이하는 2035년도에 4% 금리로 3천만 원을 쭉 묶어놓으면 이 돈이 얼마가 되냐 하면 얼마가 될 것 같으세요? 8억이 날아가고요, 곧 9천만 원이 됩니다. 눈을 뜨고 8억을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지금 금리 4%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재테크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필요한 돈은 이렇게 늘어나는데 준비되는 돈은 이렇게 줄어드는 것.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은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준비를 반드시 지금부터 고민하시라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런 환경에서 내 은퇴, 첫 번째, 짐 싸들고 아들 집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부부가 손잡고 탑골공원에 가서 점심, 저녁 줄 선다? 그럴 수도 있고요. 또는 시청 앞에 모여가지고 내 국민연금 올려달라고 난리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현명한 지금 시대를 사는 사람이라면 지금부터 천천히 준비해서 내 필요한 돈은 내가 마련하는 것. 이것이 행복한 은퇴 준비를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 이 시간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저금리와 고령화라는 환경은 앞으로 더 심화되면 심화됐지 약해지진 않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을 두고두고 괴롭히는 아주 못된 악마 같은 그런 복병이 될 것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 이것하고 합해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금 아까 여기서 보여드린 것처럼 두 번째 문제로 강조하는 저출산과 인구구조. 이 저출산이라는 말은요, 이런 말이죠. 저출산이라는 말은 대한민국이 출산율이 세계 최저입니다. 최근 신문 통계에서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부부, 다시 말해서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결혼하면 이게 2명입니다. 2명. 2명인데 2명이 인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2.1명의 아이를 낳아놔야지
인구 구조가 동일하게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통계상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낳는 아이들의 숫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1.16명. 2명이 결혼해서 1명 조금 넘는 아이를 낳고는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거죠. 요새 1명, 독자. 1명의 아들, 딸들이 굉장히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저출산이라고 하는 문제는 사실 유럽이나 선진국보다도 더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